제가 진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대신에 감옥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냐? 흩어져서 찾아옵시다! 뭐하고 있어? 아 빨리 와! 사람이 존나 억울하면 저런 눈깔 때나 보다. 내가 지금 죽여도 상관없지?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준. 요각도시 다들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죠? 와, 진짜 8구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전개에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본 것 같아요. 배우들이 정말 하드캐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태중은 결국 무사히 탈출해서 용식 아저씨의 전파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자 탈진해서 쓰러지죠. 다행히 요한이 쏜 총은 몇 군데 스쳐갔을 뿐 치명적인 총상을 입히지는 못한 듯합니다. 용식 아저씨는 정말로 너무나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말도 행동도 어쩜 그렇게 따뜻하고 가슴에 콕 박혀드는지. 태중이 미안할까봐 마음 써주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좋은 분이 혹시 크게 잘못되기라도 할까봐서요. 태중은 의식을 차리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요한의 끈아풀이자 동생 태진을 죽게 만들었던 국선 변호사 김상락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협박해 조각이란 것에 대해 상세히 알아냅니다. 이번에 살인죄를 덮어쓰게 될 희생자가 소현정이라는 여자인 것까지도요. 하지만 김상락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도 전에 암살자가 들이닥치고 폭탄으로 인해 죽을 위기를 맞죠. 태중은 폭발이 일기 직전인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소현정의 자료를 집어든 채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합니다. 그리고 소현정의 주변 곳곳에 직접 제조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해서 조각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소현정이 죄를 뒤집었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핸드폰을 중간에 가로채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것을 통해 태중은 조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지트를 알아내죠. 헌호 수거 공장처럼 위장된 그곳에선 소현정을 범죄자로 몰아갈 증거 조작이 한창입니다. 태중은 핸드폰으로 그 현장을 몰래 촬영하며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 하지만 결국 몰래 잠입한 것을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소현정. 요한이 보낸 여성킬러 청리가 소현정을 죽이려 하죠. 태중은 그녀를 무사히 구해내고 현정과 딸을 용식에게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둘의 거처가 마땅치 않자 까칠한 용식의 딸 은비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방을 내어줍니다. 용식이 말한 것처럼 못되게 행동해도 심성은 고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중을 찾아온 황일국 형사가 전파사를 뒤지려고 할 때 기지를 발휘해 엄청난 면박을 주어 황 형사를 쫓아낸 것도 은비였죠. 태중의 진실을 알게 된 은비는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소현정에 대한 조각이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소현정을 놓치자 금방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내죠. 살해당한 피아니스트를 죽인 범인으로 소현정을 조각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꾸어 단골 카페 사장을 범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드러낸 적 없는 요한의 집에 쳐들어온 백도경과 그의 아버지 백의원. 그들은 도경의 아바타인 태중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크게 격분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협박하죠. 마치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요. 초콜릿을 던지고 단백질을 뿌리고 침까지 뱉는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요한은 겉으로는 웃어넘기지만 머릿속에선 새로운 복수를 위한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8화의 마지막에 드러났듯이 백도경에 대한 정보를 박태중에게 선물로 넘기는 거였죠. 태중이 다시 조각이 이루어지는 아지트를 찾았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였습니다. 조각을 담당했던 이들이 모두 살해되었죠. 모두 급소에 쇠꼬챙이가 찔린 채 말입니다. 탕후루의 쇠꼬챙이는 요한이 총애하는 킬러, 청리의 살해 방식이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상황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태중에게 요한이 보낸 선물이 도착합니다. 태중이 뒤집어 쓴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백도경이라는 것과 그의 SNS 주소를 알려준 거였죠. 요한의 의도는 태중과 백도경이 서로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둘이 싸우다 누가 죽어도 요한에겐 나쁠 것이 없죠. 둘 다 죽어버리면 더욱 좋겠고요. 둘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우려나. 9화 예고편은 태중이 SNS에서 정보를 얻어 백도경의 뒤를 쫓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한은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죠. 제가 진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중은 교도소에 있을 때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양철환 교도관에게 전화를 걸기에 이릅니다. 제가 진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을 던지죠. 여기서 양 교도관이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인정 많고 정의감도 있는 양 교도관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나중에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찾아옵시다! 뭐하고 있어? 아 빨리 와! 그리고 비리 형사이자 요한의 끈아풀인 황일국 형사는 태중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태중이 있는 현장을 거의 알아낸 듯하죠.
태중은 용식 아저씨의 도움으로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은비가 그들을 그곳에서 멀리 탈출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력자가 있어. 대체 왜 저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양교도관은 태중이 뒤집어쓴 살인사건의 진범이 백도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황일국 형사는 결국 태중을 돕고 있는 것이 용식과 은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모든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요한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돕는다는 건 사이코패스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겠죠. 내가 너 대신에 감옥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태중은 결국 백도경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딘가의 선상 파티에서 백도경은 술 혹은 약에 절어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곳에선 백도경을 처리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람이 존나 억울하면 저런 눈꼴대는 없어. 태중이 다시 백도경을 마주한 건 어느 건물의 옥상. 백도경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원들과 싸움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싸움 실력을 보이는 그들은 단순 경호원 같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킬러들 같아요. 백도경은 그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옥상 문을 닫아버리죠. 내가 지금 죽여도 상관없지? 편한 대로 하세요. 요한에게 전화를 걸어 태중을 죽여도 상관없냐고 묻는 백도경에게 요한은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어떻든 요한에겐 호재겠죠. 태중이 죽든 백도경이 죽든. 흔적도 없이 타버려서 사인을 알 수가 없네. 그리고 건물 전체가 다 타는 커다란 화재와 함께 요한의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흔적도 없이 타버려서 사인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요한이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모습이 잠깐 비치는 것으로 보아 요한이 누군가를 살해하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때 불을 지르면서 은비와 용식의 가족 사진을 태우는데요. 어쩌면 그 화재의 범인을 은비와 용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 박태준. 그리고 엄청난 터널 액션 씬이 나오죠. 노란 스포츠카를 빠른 속도로 몰며 오토바이를 탄 태중에게 총격을 가하는 백도경. 직접 제조한 사제총으로 맞대응하는 박태중. 둘의 질주에 정말이지 숨이 막히는데요. 둘의 싸움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백도경이 타고 있던 노란 스포츠카가 커다란 트럭에 들이받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백도경이 사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요한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듯합니다. 태중에게 백도경에 대한 살인 혐의를 씌우려는 작전일 수도 있겠고요. 90화 또한 내용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8화에서 보여졌던 가장 큰 떡밥은 요한이 조각상을 깨버리는 그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요한이 새로 들여온 조각상은 마치 소현정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얼굴의 조각상이죠. 소현정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실패한 요한은 분노에 차서 그 조각상을 깨버리는데요. 그 조각상이 깨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피 묻은 칼이 떨어지죠. 이것으로 유추해 볼 때 요한은 조작된 범인 한 명을 만들 때마다 그와 닮은 조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제 범인의 범행 도구를 넣어두는 듯해요. 소현정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살인사건에서 죽은 피아니스트는 등에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살인도구를 칼에서 미용가위로 바꿔치기 했었죠. 대신 본래 살인도구였던 칼은 조각상 안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요한이 고위층들의 범죄를 조각해주는 대가로 받는 것은 언제나 경매에 붙여진 조각상입니다. 요한의 집에는 수십 개는 되어 보이는 조각상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살인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들 안에는 실제 범인이 사용했던 범행 도구들이 들어있겠죠.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의미인 듯합니다.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실제 범인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다는 장치로요. 어쩌면 마지막 회차 즈음 요한의 집으로 쳐들어온 태중이 조각상에 얽힌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는 수단이 될 것도 같습니다. 매 회차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며 흥미에 흥미를 더해가는 조각도시. 90화는 정말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도 기다려지는데요. 조각도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2회차씩 공개됩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